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이별은 연애 초기에 발생합니다. 보통 이별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마음을 다 확인한 뒤 교제를 해 나가다가 생긴 트러블에 의해서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제 체감상으로는 일단 상담 중에서 한 30% 정도의 비율은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이내에 이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이별들이 보통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가 생각했던 모습과 막상 연애를 하니 너무 달라서, 뭐 이런 사유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별이 초기 연애 스타일이 달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를 한번 시작한다는 것이 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그런 일들인데, 이렇게 내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초기에 태도 결정을 잘못해서 이 감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억울한 일도 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애 초기에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면 꼭 체크해봐야 할 상대방의 요건 3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속도. 자, 여러분, 사람마다 연애를 시작한다 해도 그 감정의 속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강렬한 열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던한 감정으로 시작해서 그 감정의 시간이 더해지면서 그렇게 감정이 커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내가 감정이 빠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빠른 감정을 표현을 하거나, 혹은 내가 기대한 만큼의 감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껴서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나와의 연애에 몰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해라는 말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연인이 되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이 무게가 무거운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런 애정 표현들을 좋아하는데 상대에게 이런 표현들 원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순간마저 참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자, 봅시다.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계속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생기죠.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기에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이 사람의 감정 속도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보통 여러분이 이런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려 할 때 여러분 직설적인 애정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비추어지는 이 반응을 보고 이걸 직감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애정 표현을 하는 것보단 상대방이 나와의 시간에서 느낀 것을 이 서술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 좋아해, 자기야, 여보야 이런 애정 어린 표현들보다 상대방에게 오늘 너랑 보낸 시간이 나한테 이렇게 느껴졌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 이 정도의 내가 너와의 관계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만 주면 끝이에요. 그럼 알아서 상대방이 자신의 스탠스에 맞게끔 자신의 감정 상태도 보여줄 거란 말이죠. 만약 그 사람이 조금 느린 스타일이라면 나와 똑같은 이런 서술적인 표현을 들려주거나, 혹은 좀 빠른 스타일이라면 그런 직접적인 표현들로 나에게 표현들을 해줄 겁니다. 내가 애정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이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알고 갑시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연애에 대한 의미. 자, 사람마다 연애에 대한 의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진득한 연애를 원하고, 연애란 순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곁에 있을 사람을 고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연애를 비교적 가볍게 인식하고 자신의 무례함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아무래도 연애를 한번 선택하면 관계 지속력이 높습니다.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웬만하면 관계의 초점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반면에, 이 후자의 사람은 입장이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굳이 이 연애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초기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조금 반복이 된다면 굳이 관계를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상대에게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연애가 대체 왜 하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연애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가 나를 왜 좋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흔히 궁금증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이런 상대방이 가진 연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리고 가끔 어떤 연애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답변에 만족하고 그 디테일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가. 두 번째, 왜 그런 연애를 바라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세 번째, 그런 연애를 왜 나에게서부터 원하는지. 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세 번째, 연애 시 연인에게 허용되는 허용도. 자, 사람마다 연인에게 허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이 되면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도 이 서스럼 없이 상대방에게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단위 교제를 했음에도 집에는 함부로 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이라거나 일에 대한 개입이라거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내 자신의 문제지 아무리 연인이라 할지라도 개입할 것이 못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편이죠. 실제로 저도 연인이 있다면 만약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선순위에 있는데 여기에 개입해서 이런저런 코멘트를 달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아요. 물론 연인이 여기에 섭섭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일과 사랑은 여러분 포지션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빠는 일만 소중하고 나는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관계가 이미 깊어진 상태라면 모를까 초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 연애에 대해서 곧장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 같은 마음으로 연애를 하진 않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미와 허용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이게 맞지 않을 때 초기에 이별이 오게 된다는 것 명심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애 초기에 이별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종합하자면 조금 여러분이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제껏 겪은 이 소수의 경험에 의해서 연애에 대한 의미와 이 형태를 정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애는 이런 거고 연애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애에 충실하지 않은 나쁜 사람.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듯이 그 사람의 연애관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